안녕하십니까, 습관TV입니다. 오늘은 경주 굴불사지 탐방로라고도 하고요, 소금강산 지구에 있습니다. 소금강산에 있고요, 경주시 동천동에 있습니다. 백률로에 있죠. 동천동에는 시청이 있고요, 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보건소가 있습니다. 행정 중심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산길에 여러 갈래가 있는데, 백률사 절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굴불사지 탐방로가 있고, 또 조금 옆에 탈해왕릉이 있습니다. 탈해왕릉 옆으로 좌측으로 올라가는 산길, 그 산길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나는데요, 이것이 한 2시간 거리의 저기 용강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니까 탈해왕릉으로 올라가셔서 산 정상을 따라서 계속 가시든지, 아니면 굴불사지 탐방로 백률사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굴불사지 탐방로로 올라가시든지, 어느 쪽으로 올라가도 풍광이 너무 아름다운 맨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 기온은 7.3도입니다. 어제보다 한 2도 정도 높은데요, 이번 주 일요일 보니까 경주 날씨가 영하 4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기온도 영상 3, 4도, 3도 정도 되던데, 그러면 굉장히 좀 살살한 기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면 12월인데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는 바야흐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지금 7.3도인데 땅이 차갑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햇빛이 드는 곳에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무조건 차가운 것이 아니라 적당한 햇살이 드는 곳에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상대적인 따뜻함이죠. 그래서 이 낙엽 위에 올라가도 땅보다는 또 따뜻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는 사람들에게는 이 낙엽이 꼭 카페트죠. 솜 이불처럼 느껴집니다. 차가운 눈 땅을 걷다가 발이 시린데 낙엽 더미 속으로 발가락을 속 밀어 넣으면 마치 이불을 덮은 것처럼 따스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온도 차이는 몇 도 안 나지만 이게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상대적이죠. 그래, 인생에도 차가운 겨울 매서운 바람만 있는 것 같은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언뜻언뜻 햇살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햇살이 드는 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소금강산 지구 굴불사지 탐방로를 쭉 따라 올라오다 보시면 첫 번째 산불 감지 초소가 있습니다. 제법 우뚝 솟아 있죠. 여기까지가 1차 관문입니다. 보통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잠깐 쉬셨다가 또 여기에 생활 체육 운동기구들이 쪼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을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고 근력 운동도 잠깐 하시고 내려가시면 한 30분, 40분 만에 왕복
갈 수 있으니까 아주 쾌적하게 상쾌하게 운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종아리, 허벅지 근육을 푸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송금강산 정상 비석이 보입니다. 여기에 길도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이 꼬불꼬불하게 연결이 되어서 아기자기하고 다이나믹한 코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낭떠러지죠. 양옆으로는 계곡이, 깎아지는 계곡이 있습니다. 낙엽이 소복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산의 특징은 예쁜 바위돌들이 많습니다. 이끼가 끼어 있거나 이끼가 죽은 이끼가 또 회색으로, 진한 회색, 연회색으로 착색되어 있는 고풍스러운 미가 많이 보이는 산책로입니다. 그래서 지압도 물론 잘 되고요. 보십시오. 여기가 정상입니다. 그렇게 넓진 않지만 편편한 곳이 있죠. 경주 국립공원 소금강산 해발 177m 이렇게 있습니다. 다불마을 800m, 굴불사지 0.7km, 탈해왕릉 1km. 제가 탈해왕릉에서 왔으니까요 1km 산길을 맨발로 왔다는 겁니다. 굴불사지는 이제 지상에 있습니다. 이제 산 초입에 있는 굴불사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전에 다른 스케줄이 빡빡해서 이 정도로 맨발 걷기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스트레칭도 하고 또 오이나 간식을 사와서 드시고 또 체조도 하시고 또 뜀박질도, 제자리 뜀박질도 하시고 하면서 반나절 정도를 여기서 보낼 수 있다면 건강이 훨씬 좋아지겠죠. 근데 현대인을 살아가는 또 시민들이 그만큼 또 여유를 갖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주말이면 경조사가 또 많아서 많이 다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특히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때는 또 이제 장례식 이런 것도 많습니다. 기온의 변화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은 외출하실 때나 주무실 때 각별히 잘 살펴드려야 할 시기고, 또 털모자나 따뜻하게 혈액순환에 장애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하셔서 겨울 채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엿기도 있고요. 또 철봉도 있습니다. 잇몸 일으키기, 허리 돌리기, 또 운동기구도 물론 있습니다. 행봉도 있죠. 이런 다양한 또 운동기구들이 있으니까 산에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굴불사지 탐방로 백률사 그쪽에서 오시면 한 15분 정도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잡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35분에서 40분 코스로 가볍게 출근 전이나 또 퇴근 후에 가볍게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싶은 분들은 너무 무리한 코스 말고 이런 1시간 미만의 코스로 또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단풍빛이 참 너무 아름답죠. 새파란 연두빛 잎사귀들이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물드는 거 보면 시는 참 위대한 예술가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이 넓은 지역에, 광활한 지역에 색깔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조물주의 능력은 가히 놀랍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겨울에는 딱딱하니까 맨발로 밑으로 하산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내려갈 때는 무게중심이 뒤로 자꾸 쏠리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찢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딱 손으로 짚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소복이 쌓인 곳에는 그 안에 또 날카로운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육안으로 시야가 확인되는 지형을 골라서 차근차근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요? 맨발 걷기 효과 참 많죠. 특히 겨울이면 그 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 하는 것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겨울을 몇 번 넘긴 맨발러들은 차가운 땅을 자꾸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난 겨울에도 변함없이 눈길을 걸었던 추억이 있는데요. 걷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아픈 느낌도 들고 차가운, 그것도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것이 하나의 추억으로 짜릿한 도전했던 기억으로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올해에도 도전해봐야지, 작년과는 내 발이, 몸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까, 적응이 됐을까, 이렇게 하는데 또 매해 눈길을 걸어보면 똑같습니다.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차가운 통증을 견디면서 걸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짜릿함과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추위에 단련된 발이 되면 이제 맨발 걷고 집에 와서 또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면 발이 하루 종일 뜨뜻한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맛에 추울 때는 하기가 싫기도 하지만 하고 난 후에 그 뜨뜻한 온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하게 됩니다. 이 맨발 걷기는 냉수 마찰과 똑같습니다. 냉수 마찰을 해서 추위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이 차가운 땅에 이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추위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과욕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추운 땅에 단련이 되기 전에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겨울에는 늘 강조를 하지만 방한복을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장갑도 끼시고, 아직도 뭐 7점 몇 도는 괜찮은데 이제 영하로 떨어지고 영상과 연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에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물도 0도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차가워지잖아요. 그리고 살얼음이 낀 또 물 위를 싹 걸어가면 물기가 또 있죠. 그리고 냉기가 있죠. 굉장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적응이 되고 우리 뇌도 그걸 용납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를 하거든요. 위험하다, 차갑다. 그렇지만 그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우리 두뇌도 이걸 용납해서 그 다음에는 습관으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이 도전 정신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늦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이런 초입에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는데, 뭐 갈등하지 마시고 바로 신발을 벗으시고 이렇게 집에 가서 비닐을 2개를 갖고 오셔서 비닐을 딱 씌우고 양말을 신고 집에 가셔서 바로 발을 씻으셔도 됩니다. 여기 씻을 만한 데가 잘 없으면, 아니면 툭툭툭 털고 양말을 신고 또 집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족장이 있으면 찬물에 깨끗이 씻고, 찬물에 씻어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 씻으면 안 되고 찬물에 씻어야 동상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물이 미지근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밖의 기온이 낮을수록 물이 따뜻하게 느껴지니까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낙엽이 사이에 있죠? 솔잎과 화렵수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때는 녹음으로 뒤덮인, 그리고 온갖 새소리들이 이렇게 제잘거리던 산인데요. 이 겨울산은 어떻게 보면 바람 소리가 들리고 적막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차분하게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덤들이 참 많죠. 이 소금강산에는 특히 무덤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연고가 없는 무덤 같은데 나무가 이렇게 자란 걸 보면요, 무연고 이장하는데 지원금도 시에서 보조하니까요. 또 국립공원 안에 또 연고가 있는 또 무덤들은 이장 비용을 받으시고 또 다른 데로 안치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걷다 보니까 또 금방 이렇게 내려왔네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했는데, 이제 매말 걷기는 또 둘이 같이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도 좋습니다. 혼자 하실 때 음악을 약하게 틀어놓고 걸으신다든지 이어폰으로 걸으신다든지, 그리고 또 혼자서 어떤 위에서 또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러면서 그리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또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낸다든지, 명상과 같은 효과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팀을 이뤄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혼자서도 천천히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왔는데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멀리 떨어졌네요. 지금 앞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기만의 페이스로, 남들과 같이 가면 막 급해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페이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과는 같이 가도 좋지만, 너무 초보자와 또 오래 매멀겋게 하신 분들은 또 걷는 속도라든지 이런 패턴이 다르니까 또 따로 하셔도 이거는 효과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이렇게도 어싱이 됩니다. 손으로 또 어싱이 되니까요. 정전기나 또 어싱 효과가 있으니까, 나무나 바위돌이나 이런 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퉁퉁퉁 치면 지압 효과 또 어싱 효과도 덩달아 있으니까요. 산에 있는 모든 것은 발바닥에 작은 낙엽이나 돌뿌리들도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모든 재료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이것은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뭐든지 준비되어 있지만 누리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이 잔뜩 있어도 쓰지 않으면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약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쓰지 않으면 없는 거와 똑같은 거 마찬가지로 이 자연의 혜택은 만인에게 공평하니까요. 시간이 나실 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맨발 걷기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